네, 안녕하세요. 지식 디자이너입니다. 네, 오늘은요, 구성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구성주의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나요? 음, 그래서 교수 설계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인터넷 자료를 좀 찾아보시다 보면 구성주의 관점에서라는 뭐 이런 로 시작하는 그런 어떤 문헌들이나 뭐 이런 웹페이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저도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정말 잘 이해가 안 돼서 구성주의가 뭐지? 뭐 화면 이렇게 구성하는 건가?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좀 하기 힘들었던 부분도 사실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상호작용 부분 있잖아요. 그 부분과도 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자, 구성주의가 뭐냐?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여기 학생 2명이 있습니다. 어린 학생 2명이 있어요. 그러면 자, 수업 시간에 사각형이라는 그런 걸 배웠어요. 사각형이라는 걸 배우고 자,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이라는 걸 보고 나 이게 내 필통하고 닮았네 라고 생각을 했고요.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칠판과 닮았네 라고 생각을 했죠. 그래서 구성주의라는 것은 경험과 많이 맞닿아 있어요. 그래서 하나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접할 때 그 학생, 이 학생은 필통, 이 학생은 그 칠판이라는 그 자기 어떤 경험에 빗대어서 이것을 이해를 하고 구성을 한다는 게 구성주의입니다. 예, 좀 이해가 되시나요? 예. 그러면 이것들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접했을 때 어떤 받아들이는 방법들이 다 다른데 그 경험에 따라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성인학습이 이제 성인학습에서부터 구성주의 이게 더 중요한 게 사람들이 성장을 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. 예를 들어 초등학생하고 성인인 한 40살 정도 되는 그 성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초등학생은 사실은 발달 단계상에서 경험이 좀 많지는 않잖아요. 어쨌든 보통은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갔을 거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갔을 거고 또래하고 비교를 하면 경험의 차이가 성인이 비해서는 많이 차이는 나진 않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성인들은 이제 자라오면서의 어떤 경험들이 다른 한 성인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죠. 월등히 많이 나죠.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사각형을 배웠다라고 하면 뭐 아까 필통과 칠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성인으로 올라가면 좀 더 다른 형태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어떤 한 클래스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15명의 어떤 학습자들을 모셔놓고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15분이 모두 그 이해하는 방식들이 다를 거다. 예, 이게 구성주의다. 이해가 되십니까? 그래서 이게 다 다르게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이해한 것들이 어떤 A라는 분이 이해하는 거, 뭐 B라는 분이 이해하는 거, C라는 분이 이해하는 게 다 다르다고 해서 누구는 옳고요, 누구는 그르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. 그죠?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. 물론 지식 전달을 하면서 약간 곡해를 할 수는 있어요. 그죠? 하는 와중에 어떤 소통이나 아니면 이해하는 좀 그게 좀 달라서 그거를 해석을 좀 다르게 해서 잘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일단 이해하는 방식들 가지고는 옳다 그르다 말을 할 수는 사실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그 자기 경험에 빗대어서 이해하는 방식들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의 중요도 그 A라는 분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B라는 분이
이해하는 그 중요 부분하고가 다를 수도 있죠.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거. 그래서 구성주의상에서는 그런 다양성들이 나타난다라는 거,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상호작용과는 이 구성주의가 어떻게 좀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,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호작용과 구성주의와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그런 상호작용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. 구성주의에서는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개념을 좀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지식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토의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내 경험에 빗대어서 이해했던 내용을 게시물로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경험했던 내용을 게시물로 업로드를 하면 서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의 어떤 글들이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거기서도 학습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영상이 나왔던 강의에서 학습을 1차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험에 빗대어서 그런 어떤 토의 내용을 이렇게 그 게시를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록된 것 자체도 하나의 또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는 거다.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우리가 중요하잖아요, 보통.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, 그 관점에 대한 공유들이 일어나서 좀 더 학습 자체가 풍부해질 수 있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상호작용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 좀 더 학습의 어떤 몰입이라든지 효과들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해가 좀 되십니까? 그래서 학습 이렇게 상호작용을 구성을 할 때 이런 구성주의라는 거 분명히 좀 기억을 하시고요. 보통은 그래요. 교수 설계 하시다 보면 보통은 이제 그 SME 강사분들이 주신 원고에 기반을 해서 이런 토론 자료들이 사실 만들어지잖아요. 토론 자료나 우리는 뭐 이렇게 의견 게시판, 의견 그 등록하는 그런 상호작용 화면들이 만들어지잖아요. 근데 거기서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. 그 강사분들이 전달해 주신 그 강의 원고에 의해서 그 원고 요약이죠. 그 원고 요약을 하는 형태로만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었는데,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주의라는 걸 이제 아셨으니까, 거기서 조금 벗어나자. 벗어나서 이런 상호작용 활동을 만드는 거를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령, 그 강의 자료와는 연관은 있지만, 그거 말고 이제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, 학습자들이 좀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진을 하면 사실 그건 정답은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양한 어떤 그 경험에 의한 그런 이해가 되고 그 자체가 학습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 구성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. 구성주의를 상호작용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. 네, 오늘 이것으로 또 마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지식 디자이너